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,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, 일명 후크송으로 일컬어지는 요즘 아이돌들의 음악은 이제 우리 K-팝과 한류를 대변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. 이러한 K-팝의 매력에 아시아는 물론이고 이제는 유럽과 남미까지 매료되었습니다. 한류를 대변하던 K-팝, 하지만 요즘은 그 사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. 점점 주변에서는 K-팝 음악의 획일성, 그리고 지나친 사업성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며 앞으로 K-팝의 시대는 곧 끝이 날 것이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. 한때 한류를 주름잡던 K-팝이 이렇게 주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?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선 요즘 K-팝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사람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많이 없고 단지 상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의미 없는 그런 단순한 음악, 그런 멜로디를 사용해서 별로 요즘 나오는 K-팝 노래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. 좀 유치한 것 같아요. 좀 질리기도 하고 노래마다 다 똑같은 느낌? 요즘 노래가 다른 가수들이 부른 게 아니라 다 한 가수가 여러 곡을 부른 느낌? 너무 다 똑같아요. 음악이나 노래나 목소리나. 在中国 Super Junior 的人气非常的高，但是在韩国的话，类似的歌曲非常的多，让人觉得非常的无趣。 이곳은 충남 당진의 한 가정집. 루요 다빈 호세 씨는 그저 K-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페루에서 무작정 한국으로 왔습니다. 얼마나 한국이 좋았으면 그런 결정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?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 문화가 좋아서 페루에서 온 루요 다빈 호세입니다.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K-팝부터 한국 드라마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. 한국 문화를 인터넷이 아닌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무작정 한국이란 나라로 이민을 오게 되었지요. 한국에 온 지는 14년째 되어가는데 여기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한류를 알리는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페이스북 같은 SNS 페이지부터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등 여러 개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. 물론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지요.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직업으로 영어 회화 학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학원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열혈 강사입니다. 재밌고요. 제가 원래 외국인 공증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고요. 친근감도 많이 생기고 영어 실력도 더 늘은 것 같아요. 전혀 몰랐는데 한국인으로서 기쁘고 그만큼 한국인을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. 많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페이지는 코리안 웨이브입니다. 가장 최근에 개설한 페이지인데요.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페이지입니다. 아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조금만 개선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페이지에 방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페이지는 쇼핑몰인데요.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 가수들의 앨범이나 한국의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바로가기 형태로 연결해주는 페이지입니다. 외국에서 한국의 물건을 사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연결해주는 거죠. 제가 중간에서 수수료나 이익을 챙기는 건 없고 단순히 제가 한류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또 다른 페이지는 K-팝 뮤직비디오를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. 저작권이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게시할 수는 없고 유튜브의 영상을 링크 걸어 제공하고 있어요. 대신 뮤직비디오의 노래 가사를 해석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그의 웹페이지는 한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팬들의 소통 장소까지 조성하고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페이지는 한국 가수의 전 세계 팬클럽들이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가수들이 팬미팅이나 콘서트 일정을 올려서 한국 문화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소개해드린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얻는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제가 개설한 페이지를 통해 누군가는 한류를 접하며 희망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. 한류를 사랑하는 아빠를 둔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 아버지의 꿈은 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진짜
엄청 집중해서 하는 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좀 멋있어 보여요. 아빠가 이런 일을 계속 쭉 했으면 좋겠어요. 아빠 화이팅! 주인공과 함께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인 아내 이혜경 씨와도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. 우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. 네, 그 좀 자기 국적을 버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제가 설득한 건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한국이 좋다고, 한국 사람 좋고 K-팝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한국 문화 이런 걸 잘 적응해서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고, 네,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네, 만족하고 있어요. 그럼요.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꿈 있는 건 참 좋은 거고 계속해서 응원해 줄 거예요.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해요.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대가 없이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지금처럼 K-팝을 비롯한 한류를 전 세계로 알려 저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. 하지만 K-팝이 지금은 변화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. 많은 사람들이 진리하고 뻔한 노래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K-팝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지금과는 뭔가 다른 차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K-팝의 한류 열풍이 있기까지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숨겨져 있습니다.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우리 한류 콘텐츠를 송신하고 있는 KBS 월드 또한 그 수많은 노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러한 KBS 월드에서 한류 콘텐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영협회장 김경원 씨를 만나 K-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KBS 경영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원입니다. 저는 한 2003년부터 한류 비즈니스에 일을 맡아왔었고 어느 정도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맡고 있는 경영협회는 주로 방송사의 매니지먼트, IT 쪽 사람들이 있는 조직입니다. 2012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일명 말춤 댄스로 사로잡았던 싸이의 강남스타일. 이는 K-팝과 더불어 한류 문화를 널리 알리게 된 좋은 사례입니다. 이렇듯 K-팝을 통한 한류의 확산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? 첫 번째로는 관련 산업, 기업에 일단 커다란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. 외국에서 수출의 효과,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.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문화 기업의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꼭 여기 붙어야 돼요.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연기에 도전하는 아이돌, 소위 말하는 연기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중에는 타고난 끼를 바탕으로 배우의 입지를 다지는 아이돌이 있는 반면 수준 낮은 연기력으로 지탄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 이들은 K-팝 해외 시장 개척에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. 저는 아이돌이 그 어떤 연기를 하는 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. 그 아이돌이 연기를 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좀 더 현지화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훨씬 현지의 화제성을 높이고 주목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돌이 나오는 그 콘텐츠는 아이돌이 아닌 분들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사랑을 받게 하는 데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 지나친 상품 광고, 즉 PPL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드라마 제작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PPL은 한류의 지나친 상업주의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한류의 상업성에 대해 김경원 씨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았습니다. 상업화하고 작품성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작품성만 너무 따지다 보면 한류 문화가 확산되는데 아마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반드시 현지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상업적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상업성만 갖춰서는 안 되죠. 안 되지만 반드시 상업성도 필요한 요소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경원 씨는 현재 KBS ETV의 한 프로그램인 어송 포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K-팝 스타들과 해외 팬들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매력인 이 프로그램은
한류 K-팝 확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어송포유는 라디오 포맷을 TV에 적용한 사례입니다. 궁극적으로는 K-팝 아티스트들과 글로벌 오디언스 간의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좀 더 풍부해 하고 있습니다. 가장 반응이 뜨거운 것은 아무래도 미주, 유럽 이런 국가가 되겠습니다.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K-팝을 좋아하는 팬층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드러냅니다. 아시아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 아시아권은 중국은 이 콘텐츠를 보는 클릭수가 가장 많습니다.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내는 수가 적습니다.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오빠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 못난 자기가 오빠한테 누가 된다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고 미주, 유럽 쪽이 반응이 뜨겁고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시아 지역은 좀 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문을 열 것으로 저는 봅니다. 아무래도 비슷한 콘텐츠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면 사람들에게 식상함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K-팝은 후크송 같이 반복되는 리듬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노래와 춤과 패션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조합이 성공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강남 스타일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? 그건 바로 기존 K-팝 후크송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스타일의 춤과 노래가 한데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. 이제는 K-팝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더 이상 진부한 후크송이 아닌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K-팝이 한류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한류는 자부심입니다. 우리 민족과 나라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하면 외국의 문화를 디펜스할 것인가, 수비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.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 역시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. 한류는 이미 검증된 문화 콘텐츠입니다. K-팝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.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앞으로 K-팝이 좀 더 멋지고 다양한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들의 음악이 들려올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.